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지역대학 교육학과 2학년 고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먼저 그 베스트 학습 사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네. 오늘 그 베스트 학습 사례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학우님들 앞에서 러닝 팁스로 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제목을 나만의 학습 전략이라고 해주셨어요. 예.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대 1학년부터 들어와가지고 제가 공부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막 해보다 보니까 이 방법이 지금 현재 내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해가지고 그 방법을 이제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렇게 정착시켜온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학습자라기보다는 성인 학습자 그리고 그렇죠. 또 일과 병행을 하고 네. 또 하나의 특징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본인이 학업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즉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전략들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학습할 내용, 온라인 학습법의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강의를 듣잖아요. 그거를 강의를 듣고 아니면은 책을 읽든지 이 양 방법을 같이 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예. 이걸 너무 외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외우지 말고 흐름이 이렇구나라는 걸 단순히 이해만 먼저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워크북으로 최종 내가 좀 정리하고 그다음 또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교과서에 있는 아니면 또 워크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네. 오답 노트를 활용해 가지고 틀린 부분을 자기화시키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그 시간표를 꼭 작성을 하면서 그걸 꼭 지키도록 노력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각 단톡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 학우님들이 계신데 그 학우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최소 10년 맞습니다. 네. 이상씩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그 과제를 하면서 컴퓨터를 몰랐어요. 네. 잘 모르니까 우리 학우님들이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내가 아는 정보 분야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총 5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 내용 맞이하기, 워크북 그렇죠. 활용하기, 오답 노트 작성하기, 계표 작성하기, 학우들과 소통하기까지 하나하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내용 맞이하는 내용인데 강의를 들을 곳의 수업 내용을 가볍게 맞이한다. 이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들이 대부분이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용어를 가지고 어려운 거를 계속 우리 학우님들이 좀 외우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외워지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1980년도에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 주인공이 원래 이름은 레이먼드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쑤시개 같은 걸 쫙 떨어뜨리면 한 번에 확 외운단 말이에요. 네네. 우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시간만 흘러가고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자기하고 공부를 놔버려요. 그렇죠.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외우던 강의를 듣던 간에 내가 일단 먼저 흐름만 파악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한 번에 쫙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 뜻이 여기 나와 있는 소설책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필 때 목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일단 한번 쫙 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첫 강을 딱 들어갈 때 그 첫 강의 그 마중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내용은 이번 강의 내용은 이런 거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다음 장을 들어가면은
목표가 있어요. 네네. 그 목표가 교수님이 요 목표로 해서 요 교과를 만드셨구나. 그다음 그 밑에는 주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요 용어를 이 용어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요 흐름을 잡아보자 해서 그걸 먼저 본 다음 그다음 본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머릿속에 빨리빨리 암기하고 그 암기한 것을 시험에서 끄집어내는 게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식들을 내가 정말 온 몸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면화된 지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과 연계시킬 때 그게 진정한 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고등학교 때 방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막 외우고 네. 용어 외우고 용어 외우고 밑줄 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기말 그 기간 때까지 가게 되니까 시간이 쫓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학 공부라는 게 이게 이해시키면서 나의 내면화를 시키는 건데 이걸 내가 굳이 왜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할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면은 저절로 외워질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수업 내용을 가볍게 맞이하는 걸로 하고 아까 중요한 말씀 이렇게 머릿말도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다음은 또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죠. 워크북 활용입니다. 온라인 강의와 워크북을 활용을 이제 조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되고 워크북도 봐야 되고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게 저도 참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강의를 읽고 책을 읽고 워크북을 하던가 했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니까 강의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강의는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 맞습니다. 강의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교수님의 어느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그거를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먼저 읽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워크북을 보고 그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워크북에 노트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순으로 가게 돼요. 그렇군요. 일단 먼저 교재도 읽으시고 워크북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훨씬 그렇죠.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그럼 워크북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북,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중요 부분들을 워크북에다가 이렇게 적거든요. 노트 삼아. 노트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오답 노트 워크북에다가 노트를 하시는군요. 필기를 워크북에다 하는데, 그러니까 오답 노트 위에는 실질적인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한테 좀 당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워크북 위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워크북은 그냥 한마디로 교재를 보완하는 수단이지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 맞아요. 교수님들은 절대 워크북 안에서는 문제를 안 내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 학습 도구로 그렇죠.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근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 워크북이라도 빨리 보고 싶고 이런 건 또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진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도 읽고 워크북도 보고 그리고 TV 시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워크북에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절대 필기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시간 아깝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개인 학습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학우님께서는 이제 워크북에 필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필기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거를 왜 제가 넣냐면은요. 우리 학우님들이 보니까는 그 방금 들어오신 지금 1학기째를 맞이하시는 학우님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이거 필기를 하세요. 강의를 중단에 끊고 필기하고 그러면은 한강 들을 때 거의 진짜 몇 시간에서 하루를 잡아먹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계속 교재나 강의를 읽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거 일일이 다 적는다고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활동도 하시는군요. 오답노트. 저는 오답노트 하면 고등학교 때 수학 오답노트가 생각이 나는데 예. 교육학과를 다니시는데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아, 교재를 보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고 또 과제를 하면서도 반성하게 되고 느끼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그 우리 기말 그 시험이랑 연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오답노트가 문제, 답 쓰고 그 다음 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공부에 이게 좀 넓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문제, 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왜 이 답이 왔는지의 그 이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에 없는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그 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제가 이제 기말 그 기간 때는 그것만을 보면서 이제 제 거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모든 100% 그 강의 1강부터 15강까지 100% 그걸 다 제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최소한 오답 노트 안에 있는 거는 내 거화 시키자. 예.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쭉 어차피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네, 네. 예.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 교과라는 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답노트 활용은 제가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의 기출 문제를 풀으시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오답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유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은 아,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것만 보시는 분이 있고 예.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은 틀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정답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배움의 희열을 느끼지 않는가?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한 예. 문제에 3초 이상 생각 안 난 건 무조건 틀렸다고 하고 오답노트에 그냥 그대로 옮깁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보통 우리가 기출 문제 풀 때 아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예. 속된 말로 찍어서 맞추는 건 맞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게 답은 이거야. 왜 이건지까지를 알고 그 풀었을 때 그게 진짜 정답이지. 한 3초간 이렇게 해서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아,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 작성해 주시고 그렇죠. 또 이유를 또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답노트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료들을 긁어 모아서 다 적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교수님 홈페이지 이야기 있죠. 맞다. 네. 교수님 홈페이지에 이제는 질문 같은 걸 올리면은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거의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답변해준 내용을 또 오답노트에 또 다시 옮겨 적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예, 좀 정 모르면 이제 교수님 홈페이지에 가서 질의응답 근데 이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홈페이지를 거의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이유는요? 보니까는요, 그 교수님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그 상담 과목을 딱 들어가 보니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올려가지고 아, 제가 되게 죄송스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찾아봐요. 혹시 내가 질문한 거, 그렇죠. 제가 질문한 게 있을 수 있죠. 있으니까 네. 없을 때 그때나 돼서야 올리지 막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고 또 교수님 또 생각을 네. 해주시는군요. 사실 한 과목에 몇천 명씩 또 수강을 그렇죠. 하니까 네. 거기 내가 일단 찾아보면 나오는데 찾지도 않고 거기다 질문 올리는 건 좀 자제해달라라는 예, 그렇죠. 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자기화라는 표현 주셨잖아요. 그래 예. 그게 지식을 진짜 내 걸로 만들어가는 내면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또 이렇게 직접 예. 사진 찍어서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검정색 펜이 모자라서 빨간색 펜을 쓴 것 같진 않고 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검정색 펜은 문제예요. 네, 그리고 빨강색 처음 부분의 빨강색 펜은 정답. 정답. 파란색 펜부터가 이제 이유인데 네. 저기 잘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혼합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유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빨간색으로 다시 또 쓴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왜 분류화를 시켰냐면은 우리가 다 한 색깔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그거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말 그 고사 준비를 하잖아요. 예.
정답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설도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죠. 본인만의 네. 이렇게 노답 노트를 작성해 네.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까지 잘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전업으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표 짜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짜십니까, 계획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일이 끝나고 와서는 저녁 때 그 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잠을 아이고, 자는데 네. 그 제 상황에 맞게 짜다 보니까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 출근 준비하고 그다음 9시부터 일을 해서 다시 또 퇴근해서 사실 이제는 몸에 통증이 오니까 그렇죠. 집중이 안 힘드시죠. 되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니까 8시까지 그 아침,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예. 7, 8시, 그러니까 1시간은 하든 2시간 하든 한두 시간은 마무리 공부. 네네. 예. 내일 아침에 뭘 할 거라든가 할 때 교과서를 읽든가 강의를 듣든가 해서 마무리 공부하고 그다음 9시에 취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을 걸렸나 이 적응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화가 되고 어느 순간에 눈이 떠져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눈이 떠져.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잘지언정. 예.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새벽에 딱 일어나서 그런 습관 잡는 것들,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습관을 처음 잡는 게 어렵지. 그렇죠. 몇 개월 정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들이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선생님을 무조건 따라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만의 계획표를 짜고 거기에 따라서 습관을 만들고 사실 공부라는 거는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예, 시간 투자해야 돼요.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하면 편해요. 저렇게 하면 편해요. 뭐 책들 같은 거 보면 뭐 40대 공부해라, 50대 공부 이런 거 얘기 나오지만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내 수준에 맞춰서 네. 내 걸로 내면화해서 공부하고 계획표 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건 뭐예요? 유리 같은 인맥을 확인하는 기회?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방식대로 그 타임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사실 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일 전원일기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게 제 유일한 그 낙이었거든요. 집에서 전원일기 세대이시군요. 네, 좋아합니다. 전원일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학교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시스템대로 딱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오해가 벌어지냐면 예. 전화가 와요. 만나자고. 네. 그럼 만나자고 전화가 오면 나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럼 너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냐? 사실 밥만 먹고 공부합니다. 진짜. 그리고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진짜 공부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학교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시스템을 따라가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하고 인내하면 결국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같은 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거 이것도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스승은 학우들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동료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과의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드는 조금 칠 줄 아는데 사실 이런 컴퓨터 운영이나 어떤 이렇게 그런 거는 잘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단톡방에 있으면서 저희 학우님들이 대부분이 그 분야에 그래도 10년, 20년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글을 잘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좀 특출난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그분들 말을 또 따라가다 보면은 그 교육 쪽만 아니더라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렇게 학교 공모전 같은 거 출품하면 또 학우님들한테 알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요 지금 하는 것도 베스트 학습 사례도 제가 알렸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저 1학년 때부터 저희 그 교육학과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는 거래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2학기 때 이제 저희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되게 좀 느낀 게 많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육을 내가 해도 돼야 될 사람인지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경진대회를 출품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제가 이제는 장려상을 탔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 1학년 때 그 2학년 올라와서 1월 달부터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경진대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근데 바라겠습니다. 이걸 왜 알리려고 하냐면은 자꾸 알려야 우리 학우님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기를 좀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격증만 따자 해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지는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과 동기부여하고 주고받음으로써 또 네. 학교 생활에 힘을 얻으면 그게 또 그렇죠.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또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저희 그 과목은 그 교양이나 전공이나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허투루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방송된 과목은 다 연결돼 있고 교양 과목이라고 허투루 보지 마라 이렇게 썼던 이유가 그 이유고. 네네.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부는 방도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사실 FM이 있어야 AM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공법 정도를 걸어야 내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꼼수는 사실 이 공부나 이 세상 살면서도 그때 그 상황만 모면할 뿐이지 이게 해결책은 안 되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학우님들도 그 전공법 그러니까 정도를 좀 직접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급하실 때 가끔 이렇게 그 AM을 좀 사용하시도록 하자고 해서 이 네네. FM이 있어야 AM이 있다는 거를 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왜 이 과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원천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목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은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자격증을 따서 뭐를 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어떤가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하자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까도 그랬고 저도 좀 제 삶에 대해서 반성도 좀 하게 되고 부끄럽습니다. 예, 선생님의 그런 네. 학습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철학 같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학우님께서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 뭐 워크북을 활용하는 거, 오답 노트도 하는 거, 동료들과 학습하는 거, 계획표 짜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이제 마음에 울려왔던 것들은 우리가 도대체 왜 공부하는지 그렇죠. 그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많은 방송통신대학교 학우님께서도 이러한 좋은 학습 온라인 활용 팁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꼭 성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러닝 팁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